안녕하세요. 도원 공선생입니다. 요즘에 PIR 지수가 역대급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PIR 지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서울 투자를 고려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PIR 지수가 보통 유튜버분들이나 유명 유튜버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KB의 매매 지수. 그런데 우리가 빅데이터 사이트의 PIR 지수는 실거래가죠. 그걸 하나 좀 조심해야 되고, 지방이랑 서울의 PIR 지수는 좀 다릅니다. 그죠? 투자 시기를 실거래가를 조심해야 되고, 지방의 PIR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서울의 PIR 지수를 보고 판단해야지, 지방의 PIR 지수가 좋다고 해서 지방은 그럼 이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요거 일단 두 가지 한 번 더 조심해야 될 점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랑 함께 강서구 그냥 영상만 켜놓고 보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16억까지 했다가 6억이 빠져서 10억까지 된 9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5억이 된 그 강서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따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고 따로 공부하면 시간도 많이 걸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빠르면서 좀 속도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집에서 네이버를 보고 책을 보거나 강의를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계속 이 시세 리딩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멧돼지를 집어넣었어요. 이 멧돼지 뭘까요? 법정동이랑 행정동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법정동은 등기부 등본상으로 등록된 동네고,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서 매물을 찾을 때는 여기 방화 1동 찾으면 안 나옵니다. 마곡동이라고 찾아야지 나와요. 그런데 동네별 수준을 보려면 이걸로 인구조사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얼만큼 돈을 버는지, 세대는 어떤지. 방화 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곡동 상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완성형 가족, 그러니까 4인 가족이 다 있는 거죠. 4인 가족이 있고 40대가 많기 때문에, 40대가 많으면 어때요? 소비가 늘잖아요. 소비를 많이 하는 연령대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이 큰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동, 행정동을 알아야 되는데, 이 멧돼지는 뭐냐? 이거를 최대한 기억하시라고, 처음에 이 동네를 하시는 분은 가양동이 어디 붙어 있는지, 좀 이따 제가 설명하다 보면 분명히 헷갈릴 거예요. 화곡동 어디 붙어 있었지? 방화동이 밑에였었나?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멧돼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맨 위에부터 방화동, 멧돼지 귀가 있거든요. 방화동, 등 쪽에는 등촌동이 있는데 등 위를 가양동이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꼬리 쪽에는 염창동만 외워도 강서구의 웬만큼 이제 시세를 어느 정도는, 기본은 틀은 따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귀가 뻗쩍 쓴 멧돼지이고, 얘는 귀가 이렇게 탔잖아요. 그래서 방화범이 방화해서 탔다. 미안합니다. 좀 많이 닭살 돋죠. 그래도 이제 방화동이 이래서 맨 귀 끝에 있구나, 귀가 없구나. 방화동이 맨 위에 있고, 밑으로 이제 가양동이 있고, 9호선 안쪽으로 이제 등촌동이 있고, 꼬리 쪽에 염창동이 있다. 방화, 가양, 염창, 안쪽에는 등촌, 그리고 다리는 화곡다리가 있고 화곡동, 그리고 발처럼 생긴 발산동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강서구는 대충 이제 알 수 있어요. 공항동엔 아파트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고 했던 이 마곡생활권을 보면 9호선도 있어, 공항철도도 있어, 5호선도 있어. 그리고 여기에 LG 사이언스 파크, 코오롱1, 여기 R&D 이런 것들이 일반 판매가 아니라 뭔가 리서치 디벨롭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실제로 우리가 가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안에. 그리고 굉장히 북적북적되고 옷도 잘 입고 있고 외제차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 근처를 보면 다 엠벨리가 있는데, 엠벨리가 15단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9호선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1, 2, 3, 4단지까지 되어 있고, 여기에 가격이 84 타입이 13억대 정도, 얘 12억 5천이 지금 제일 싼 거고, 16억, 17억, 19억 이렇게 돼요. 이 솔파크는 가운데 껴있는 애고요. 요렇게 돼 있다. 그리고 9호선 밑으로는 이제 5, 6, 7, 8인데 5, 6, 7, 8, 9단지까지 있어요. 5, 6, 7, 8, 9. 여기 힐스테이트는 이렇게 껴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도 한 15억 정도가 돼. 이 제일 낮은 가격을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는 보통 한 15억대에 전세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곡 엠벨리가
마곡나루역이랑 9호선과 공항철도선이 둘 다 있으니까 이게 두 개다가 업무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강남으로 가는 거고 이건 상암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제일 이제 비쌌습니다. 그리고 9단지는 전매 금지돼 있었고 이제 풀리겠죠. 그리고 마곡역 밑으로 가야지 10, 11, 12, 13, 14, 15단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길 넘어가면은 이 안쪽으로 넘어가면은 완전 과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에서만큼은 도시들이 다들 깨끗하고 보도도 넓고 엄마들도 되게 세련돼 보이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살려면 84는 15억대 정도는 돼야 되고 25 타입 같은 경우에는 5구라 그러죠 보통. 5구 타입은 한 10억 정도 돼 있다. 여기 10억 정도 돼야지 살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이제 신안이라고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완전 달라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야, 근처에 있으니까 비싸잖아.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동네 분위기도 완전 다릅니다. 골목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밀려나가면 이렇게 가서 이제 등촌동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서 파곡동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기를 이제 수명산 생활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가 이제 마곡지구 바로 밑인데 마곡 수명파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8단지까지 돼 있습니다. 아까 15단지였는데 여긴 8단지. 여긴 레벨로가 조금 낮아요. 여기는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한 11억 정도 있다. 그러니까 수명 요 1단지가 좀 싼 거고 나머지 2, 3, 4, 5, 6, 7, 8은 10억, 11억 정도 보셔야 됩니다. 마곡 수명 3단지는 9억 천으로 이게 좀 제일 싼 거 같고요. 이게 계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수명 8단지도 약간 좀 외곽 있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그래도 좀 학원가도 잘 돼 있고 사람도 좀 북적북적하고 상권도 좀 편했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외딴 곳으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걸어가기에는 좀 멀다.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는 25평형대가 7억대 정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염창동, 가양동이랑 비교하면은 여기가 도시가 굉장히 새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25평이 조금 좀 싸다. 방삼역 2거든요. 여기는 가양동, 염창동 이런 데는 방삼역 1이에요. 오래된 거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여기 좀 싸 보였다. 그리고 여기는 학군도 좋다. 여기 명덕여중 92% 정도 되는 학군이 강남 4구 양천구 그 다음에 중계동 쪽에 있는 그 학원가 노원구 빼고는 이 정도 학군이 잘 안 나옵니다. 여기는 학군이 되게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대서울병원도 있고 명덕여고, 명덕여고, 명덕고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중학교는 조금 약하긴 한데 요 바로 옆에를 보면은 수명산에서 이렇게 너무 이제 우장산이 있거든요. 우장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명산이랑 우장산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 명덕여중 봤잖아요. 거기에 덕원중, 화곡중도 87% 정도 되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11억대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장힐스 2000세대, 얘도 2000세대, 얘도 2000세대, 그리고 프루지오도 2000세대. 여기만 해도 거의 뭐 만 세대가 훌쩍 넘어가죠. 그런데 이 아이들 공통점이 다 11억에서 12억 정도 돼 있고 전세는 한 6억 정도에 형성돼 있습니다. 우장숲 아이파크는 500세대인데 22년이거든요. 84가 11억인 거면은 여기가 좀 싼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장 롯데가 있고 우장 롯데 캐슬이 있습니다. 둘 다 우장산인 건데 약간 좀 언덕져 있어요. 얘는 31평이 8억 정도이고 얘는 33평이 10억이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방삼여기에 20평대가 여기서 우장힐스랑 우장아이파크 강서 이런 애들은 방삼여기가 10억.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아까 엠벨리가 조금 더 가격이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장숲 아이파크는 24평이 10억이거든요. 전세도 5억 5천이고 그리고 제일 오래된 아파트는 화곡초록인데 32평이 8억 8천인 거 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세 보입니다. 우장 SK는 32평이 9억의 매물이 나와 있었거든요. 전세도 1억이 얘가 더 비싼데 이게 제일 싼 매물을 올려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비싼 건데 그런 거 보여서 2점밖에 차이 안 나는 거면은 싸다는 거를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한강으로 가볼게요. 지금까지 저랑 방화동이랑 마곡동 그리고 내발산동 이제 발산동 쪽으로 좀 봤는데 요렇게 보고 이제 여기 요렇게만 보면은 강서구의 시세를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양동이 먼저 있잖아요.
아까 여기가 마곡지구잖아요, 그죠?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동측에 있는 아파트들을 지금 보는 거죠. 마곡벽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길게 마곡벽산은 굉장히 외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은 봤지만 역시나 근데 이걸 봄으로써 다른 아파트의 입지가 비교가 잘 됐습니다. 정말 외져 있어요. 생태공원이 있다고 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상권이 너무 없어요. 쭉 내려오니까 우리는 이쪽부터 봤습니다. 여기 등촌 아이파크부터 봤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30평대 아파트들은 한강을 볼 수 있는 아파트예요. 동신대야, 한강타운, 가양 2단지, 한보구암, 한강자이, 강서한강자이, 여기 좀 큰 평수가 하나 있어요. 이편한시장 마크가 붙은 대림경동 3단지, 6단지, 7단지, 9단지인데 가양동 앞쪽에는 가양 2369만 알아두시면 좀 편합니다. 성지 아파트라고 해도 2단지, 3단지, 6단지, 9단지로 돼 있고 9단지도 임대가 있고 일반이 있어요. 4단지, 5단지, 7단지, 8단지는 모두 임대입니다. 동신대야가 같이 있어요. 동신이랑 대야 아파트가 같이 있어 동신대야라고 하는 것 같았고 실제로는 동간거리가 꽤 넓었습니다. 얘는 방 4개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얘를 넣긴 넣었는데 얘를 좀 제외를 하고 한강타운이 한강도 잘 보이면서 한강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걷는 산책로가 잘 돼 있었고 동간거리도 넓은데 여기랑도 그렇게 가는 게 피로도가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평평하게 돼서 가기가 좋았어요. 얘가 84가 10억 7천인데 이게 제일 싼 아파트였었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소음이 정말 심하다고 합니다. 이 층간소음이 장난 아니라고 해요. 주차 불편하고 층간소음 있다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온한 아파트였어요. 밑으로 바로 가면은 성지 2단지는 20평대고 요 아파트는 2단지, 3단지, 6단지, 9단지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원룸 원거실짜리도 이제 5억입니다. 그런 거 보면 좀 비싸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아이들이 9억 가까이 갔었습니다. 9억. 여기 17평이라고 돼 있는 아파트 말고 이제 20평이라고 돼 있는 아파트들은 방 2개, 욕실 1개에 미닫이방 추가가 돼 있거든요. 요런 아파트 요거 19평, 20평, 19평, 가양 9단지 이렇게 보면은 9단지를 제외하고는 가격이 다 7억대예요. 7억대. 236까지는 가격이 다 7억대고 동신대 한강타운 2369 빼고는 이제 한보구암 아파트가 있었는데 한보구암 아파트는 30평대가 거의 10억 정도 돼요. 강산강자이가 12억 13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라인을 빼고 한 라인 안으로 들어가면 임대 아파트가 다 있고 요쪽에서 가양역 쪽으로 좀 나와주면 여기서부터는 학군단지랑 업무단지로 나누시면 돼요. 이 가양역을 기준으로 이쪽 보면 다 새파랗잖아요. 전부 다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마포구가 굉장히 좀 유명했었고요. 여기는 사각으로 삥 둘러싸면서 등촌주공 아파트가 있었는데 20평대가 여기도 똑같이 이제 7억대였었습니다. 전세도 3억대다. 그러니까 여기 한강 보이는 것보다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애들도 비슷한 시기에 물론 3년 뒤에 지었지만 요 7억대만 빼고 나면은 구형 아파트랑 동성 아파트, 등촌 대림 아파트가 있었는데 여기 84 타입도 이게 싼 거를 9억 6천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거의 근 10억대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단지 한강뷰보다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목말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대가 적어도 새 아파트면은 비쌌습니다. 가양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2년도 220세대인데 31평이 12억. 이 최저가였어요. 전세 7억. 옆에 오래된 아파트들 보니까 84가 역시 9억 4천, 9억 2천이 비슷하죠. 그죠? 가격이 다 비슷비슷해요. 등촌 서광은 홈플러스 뒤에 거의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홈플러스 근처에 있는데 여기는 좀 살기 평평한 곳이었다면 여기가 미주아파트 근처인데 미주아파트부터는 상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까지는 학원가랑 상권들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좀 활성화되어 있더라. 여기는 고층 건물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4평이 8억 정도, 32평이 8억 7천 정도에 돼 있어요. 이쪽은 어쨌든 30평대, 이쪽 30평대랑 이쪽 30평대는
전세 가격은 이쪽이 더 비싸고 매매 가격은 여기나 뭐 비슷했습니다. 미주 진로 아파트는 31평이 8억 정도에 있었고요. 이쪽으로는 24평이 되면은 7억대 정도. 여기 보면은 가양두산 22년도인데 요거는 새 아파트라서 거의 9억대 가까이 나와 있고 전세 5억 5천이죠. 그죠? 네. 보시고 나니까 어때요? 좀 시세가 머릿속에 좀 들어오는 것 같지 않나요? 처음에는 너무 재미없고 너무 좀 지루하지만 보다 보면은 거기에 가양동의 그 위치에 위쪽에 한강뷰는 아파트가 얼마였고 등촌동은 얼마였구나 이렇게 조금 더 내가 직접 공부하는 거는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보다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염창동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틀어놓고 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 시세가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 Yeah.